뚜렷한 뭐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자꾸. 건강염려증 같은 게 누구나 다 조금씩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뭐 한 2년마다 건강검진이 다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당장 위급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는 거지 세세하게 보는 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건강을 지키는 요령이라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가 건강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떻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남녀 공이 40대 후반부터 50 접어드는 나이, 갱년기라 그러죠. 갱년기 되면 내 몸에 신호가 조금씩 온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 뭐 성적인 능력도 그렇고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몸의 피로도도 젊었을 때 오는 느낌하고는 또 다르게 느끼고 온단 말이죠. 남자 여자 불문하고 노화가 진행되는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 예? 호르몬의 변화가 결국 세포 변화를 일으키고 세포가 노화된단 말이죠.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직업 활동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내기 힘들다. 그런 걸 하나도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가족력,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암으로 사망했다든가 어떤 중풍으로 갔다든가 치매가 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꾸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 건강염려증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이라는 거는 혼자 지키기는 힘들다는 거죠. 건강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네 몸의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통증이라는 게. 그럼 그 통증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검진을 해보면 뼈의 문제인지 관절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 힘줄의 문제인지 혈관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는 한 세트예요. 세트. 어떤 병원 가니까 뭐 어깨가 아파서 갔더니 어떤 병원은 오십견이라고 그러고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목 디스크라고 그러고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병명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왜 틀리냐? 의사들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은 최소한 3개, 4개, 5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환자한테 병명을 얘기할 때는 요 병명이 나오는 거고 요거를 보고 얘기할 때는 요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뼈, 관절, 근육, 신경, 혈관 모든 게 다 안 좋다. 단지 의사가 뭐에 중점적으로 설명하냐에 따라서 그런 병명이 나오는 거니까 병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했고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불규칙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느 날은 컴퓨터가 나갈 거고 어느 날은 TV가 나갈 거고 어느 날은 냉장고가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원인은 전류가 불규칙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놔두고 오늘은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컴퓨터 고장났다. 뭐 내일은 TV가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병명이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사들이 설명해 주는 게 대체로 1차원적으로 설명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도 당신은 허리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 얘기하는 의사가 있고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의사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협착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게 다 의사마다 표현이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원인은 전반적으로 같이 오는 거지 가장 두드러진 거를 보는 의사가 그걸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내과에서는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 관절 보는 의사는 척추가 지금 틀어지면서 이게 척추 모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신경 뿌리가 글로 가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내과 의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신경이 신장도 가거든. 등에서 나오는 신경이 신장하고 방광도 같이 어떻게 되면 대장까지 다 신경을 보내거든. 정형외과 의사는 관절을 위주로 설명을 해줄 거고 내과 의사는 장부 위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일 근본적인 거를 찾아야죠. 우리가 그릇에 흙탕물이 있는데 오염돼 있는데 거기에 막 벌레들 떠다닐 거 아니에요. 요거는 무슨 균이 있네요 하면서 요 균을 죽이는 약을 쓰자고 썼단 말이죠. 균도 죽이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오물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제 피로가 병의 시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로를 치료를 하면 과잉진료라 그래요. 왜? 모든 병의 시초는 과로 스트레스 피로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걸 치료하면 과잉진료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게 국가적으로나 이런 모든 시스템이 생긴 병을 고칠 거냐, 병의 시작 부위를 고칠 거냐, 이런 이 관점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바꿔주겠지 하지만 아무도 바꿔줄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초기에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만 환자가 고지혈증 환자가 비만이 겹치면서 혈압 당뇨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도 줄이고 식생활 개선해서 혈당이나 혈압이 떨어지면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생활 패턴을 확 바꾸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네. 그게 결국은 이제 본인의 책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학 공부를 안 한 환자, 국민들한테 다 네 책임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료진하고 정부나 언론, 모든 이 보건기관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을. 교육 과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똑바로 앉는 것부터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 근데 요새 학교에서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수업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가 나쁘게 앉아 있어도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하다못해 국민체조도 안 한다고 그래요. 요새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료인들도 치료를 할 때 치료적인 것만 얘기하지 말고 관리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까지 알려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진료 시간이나 모든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진료실에서 못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